안녕하세요, 신혜필입니다. 야호! 제가 오늘 본 영화는 포스터부터 너무 거부할 수 없게 생겼잖아요? 어글리 시스터를 보고 왔는데요. 어글리 시스터라는 제목을 지금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직관적이네. 이 너무한 거 아니야? 얼른 빨리 개봉하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시놉시스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I've lost my mind. 이요런디 혹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옛날에 스펀지라는 방송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막 가끔 괴담 특집으로 조금 무섭고 기괴한 이야기들만 특집으로 다루는 회차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새로 알게 된 정보가 뭐냐면 홍집 팥쥐 전래동화 있잖아요. 팥쥐는 죽어서 젓갈이 되었다. 그 나쁜 언니 팥쥐랑 그 새엄마 있잖아요. 그들을 벌 주기 위해서 팥쥐를 젓갈로 담근 다음에 엄마한테 선물로 보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더라 카더라. 뭔가 전래동화라든지 고전 동화, 뭔가 아이들을 위해 약간 교훈 느낌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인 것 같지만 진짜 알고 보면은 굉장히 뭔가 끔찍하고 잔인하고 기괴한 비하인드가 있다, 약간 이런. 이 영화가 약간 그런 감성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딱 봐도 이거 신데렐라 이야기고 계모와 밑에 있는 언니들을 이제 약간 메인으로 잡아서 그 사람들을 포커스로 해가지고 펼쳐지는 이야기라는 컨셉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신데렐라라는 옛날 고전 영화를 비틀어서 재해석해서 나온 게 이번 영화인 것 같은 게, 일단 영화 포스터에 나와 있는 이 문구 있잖아요. 사실 신데렐라 이야기는 다 아시잖아요. 무도회에서 이제 신데렐라가 막 이렇게 댄스를 추고 12시 종이 울리니까 뛰어가다가 유리구두 한 짝을 떨어뜨려가지고 이 구두에 발이 맞는 사람이 내 신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가지고 새언니들이 그 구두에 발을 맞추려고 오만 짓을 다 하는데 엄마가 그랬다는 거야. 야, 어차피 왕비가 되면 자기 발로 걸어 다닐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발가락을 잘라라. 결국 어떻게 맞춰서 신었는데 피가 너무 구두에 절절절절 나가지고 아, 얘가 아닌가 봅니다 하고 이제 언니들이 컷된 다음에 신데렐라가 딱 신어가지고 이렇게 끝나는 이야기인데 이게 진짜 좀 혹하긴 하잖아요? 근데 원래 이 동화에서 그런 씬을 넣은 것은 그만큼 이 언니들이 정말 어리석고 악독하고 독했다라는 어떤 뭔가 캐릭터성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을 것 같긴 한데, 이 영화에서는 그거를 되게 다르게 비틀어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업을 뭔가 설명할 것도 없는 게 원작과 줄거리가 거의 비슷해요. 이 영화는 되게 특이한 게 메인 주인공과 중심 주제만 바꿨을 뿐이지 전개 과정이라든지 등장인물이라든지 줄거리라든지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이 영화는 스포라고 하기가 조금 민망한 게 정말 신데렐라 얘기와 비슷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신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하거든요. 옛날에 과부와 두 딸이 있었어요. 그 과부는 정말 탐욕적이고 계산적이고 요즘 말로 하면 남미세였답니다. 중세 시대로 묘사되는 그 시절에는 여자들끼리만 그렇게 모여 사는 것이 굉장히 좀 탐탁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뭔가 재산도 더 불려야 되기 때문에 연말에 어떤 귀족 호라비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상하게도 그 결혼을 한 하루 이틀 지났을 쯤인가 아니면 바로 당일인가 그 호라비가 죽어요. 그래서 그 호라비 밑에 하나 남은 딸과 이 3명의 여자들이 졸지에 같이 살게 되는 겁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그 과부의 첫째 딸인데요. 이름은 엘비라고 지금 사랑에 빠져 있어요. 바로 그 나라의 왕자를 좋아하는 것인데, 사랑을 속삭이는 달콤한 되게 낭만적이지만 한편으로 되게 뜬구름 잡는 듯한 그런 시집을 왕자가 출간을 했는데, 그거를 맨날 끼고 살면서 항상 왕자와 사랑에 빠지는 공상을 해요. 가장 큰 인생의 목표는 왕자와 결혼을 하는 것이겠죠. 애는 착한데 그러던 중에 이제 갑자기 왕자가 무도회를 연다는 거예요. 자기 신부감을 쳐주려고. 새 언니가 무도회에 참석하려고 딱 후보자 등록할 때 자기도 껴가지고 이름 하나 올려가지고 마침내 무도회에 참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 시대는 여자들이 뭔가 따로 뭐 출세한다든지 신분 상승할 수 있는 수단이 막 제한적이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확실하면서도 제일 공인되고 쉽고 빠르다고 여겨지는 것이 신분이 높은 남자와 결혼해서 그의 가족이 되는 것. 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온 집안의 서포트를 받으면서 신부감 준비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코수술. 그 당시에는 마취도 없었나 봐. 그냥 하나 둘 셋 원 투 하는 것처럼 막 여기다 망치를 막 때리면서
뼈를 깎더라고요. 그리고 무도회니까 나름 또 막 무슨 왕립 교육원 이런 데서 또 댄스 수업도 받아요. 근데 엘비라가 좀 그러니까 애는 착한데 먹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 좀 귀엽고 좀 약간 말랑말랑하고 이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민첩하고 뭔가 우아한 이런 느낌이 안 나나 봐. 그러니까 좀 귀여운 댄스 춤은 엘비라가 1등 했을 텐데 근데 정말 또 얄궂게도 그 새언니 아까 그 새언니 있었잖아요. 그 아그네스라는 새언니가 금발을 막 휘날리고 너무 우아하고 귀족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매너도 몸에 배 있잖아요. 춤도 잘 추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나서 얘가 지금 거의 후보 1순위인 거예요. 자기랑 같은 집에 사는 새언니가 지금 왕자랑 결혼하게 생겼으면 얘가 얼마나 지금 속이 타요. 진짜 정병이 나죠. 지금 얘는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아씨 나 왕자랑 결혼해야 되는데 우리 언니랑 결혼하게 생겼는데 나 지금 막 못생겼다 그러고 뚱뚱하다 그러고 그럼 새언니도 왕자를 좋아하는 거냐? 새언니도 왕자의 옆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냐? 근데 그건 또 아니야. 왜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 시대에 여자가 출세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했잖아요. 얘 상황도 진짜 겁나게 기구한 게 아빠가 죽었잖아. 근데 새엄마가 아빠 장례를 안 치러줘. 그럼 그 시체는 어떻게 돼 있겠어요? 그냥 집안의 어느 방 한 구석에서 계속 썩고 있어요. 날파리랑 구더기가 아빠 몸에 막 들끓어요. 그거 보니까 얘는 얼마나 지금 기가 차고 코가 찰 노릇이에요. 자기 딸내미 코 수술은 시켜주면서 장례식을 안 시켜준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도끼가 부득부득 올라오면서 아씨 내가 어떻게든 성공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심지어 얘는 원래 사귀고 있는 마부가 있어. 신분 차이 때문에 대놓고 막 손잡고 다니고 이럴 순 없지만 뭐 아주 자기네들끼리 난리가 나요.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이 남자도 이 여자를 너무 사랑하지만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야 그냥 왕자 같은 거 다 잊고 우리 떠나자라도 못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몰래 약간 미래를 하는 건데 그게 걸려버려. 누구한테? 엘비라한테. 난리가 나는 거지. 그 당시에는 심지어 신분의 그런 게 엄청나게 강했는데 그걸 하다 걸렸으니까 얘는 이제 이 집안의 수치가 된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아그네스가 신데렐라가 되는 겁니다. 제투성 여자. 신데렐라가 제투성의 여자라는 뜻이잖아요. 어쨌든 아그네스는 그 사회에서 정말 죄악으로 여겨지던 행동을 하다 걸렸으니까 남친이랑도 헤어지고 무도회도 못 나가고 그냥 교육도 못 받고 귀족 대우도 못 받고 그냥 그 집 하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비라는 좀 더 마음을 놓고 열심히 왕자의 옆자리를 차지하려고 이제 또 프로젝트를 하는 겁니다. 다이어트를 해야 되잖아요. 초절식 해가지고 살 빼고 그런 거를 또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얘가. 그거를 딱 알아본 선생님이 요즘 위고비 같은 걸로 비교할 수가 없는 다이어트 약을 주는데 촌충이라고 자막에 나오던데 그 약을 약이 아니지 그 알을 먹으면 몸속에서 그 기생충이 부화해서 얘가 아무리 뭘 먹어도 그 기생충이 대신 먹어주니까 살이 쭉쭉 빠질 것이다 이런 논리인 것이.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면은 자기 학생에게 그걸 권하지 않겠지만 이 시대 자체가 그냥 좀 미친 사회인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성공해요. 이게 진짜 얄궂은 게 얘가 코가 이뻐지고 다이어트를 하니까 주변에서 얘에 대한 대우가 진짜 확 달라지는 거예요. 막 춤 선생님도 얘 맨날 너 뒷줄로 가. 너 엄마 백으로 들어오네. 어우 막 꼴보기 싫어 막 이러다가 얘를 이제 앞에 센터에다 세우는 거야. 그래서 엘비라는 계속 참아요. 기생충 먹은 부작용으로 맨날 속이 뒤틀리고 머리가 숭숭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막 가발 쓰면 되지 막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지 않고 덮으려고 하면서 어찌저찌 무도회를 결국 가는데 결국 왕자랑 댄스를 추는데 이제 신데렐라 원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자. 아그네스가 멋지게 차려입고 딱 등장을 하는 건지. 잠시만요. 뭔가 신비로운 여성이 나타나니까 왕자가 또 바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새끼도 매너가 존나 없는 새끼인 게 아무리 그래도 자기랑 지금 얘가 춤을 추고 있었으면 이렇게 끝까지 해야지 바로 그냥 이렇게 놓고 나랑 춤춰요 막 이러고 가는 거예요. 엘비를 혼자 남겨줬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얘가. 그래서 이제 정신이 나간 거예요.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까지 다 했는데도 결국 왕자랑 내가 안 이어지는구나. 그래서 정신 나가서 엉엉 울고 있으니까 엄마가 막 싸다구를 때리면서 야 남자가 왕자밖에 없어? 여기 지금 뭐 남자 공자 온갖 좋은 신분의 아들들 다 있어. 쟤네도 다 꼬셔야지 막 이러는데 얘는 사랑을 하고 싶거나 출세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왕자랑 사랑을 하고 싶은 애야. 얘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 가장 순수하고 꾸준한 욕망을 드러내고 있는 캐릭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멘붕이 와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아는 이야기 아그네스가 신데렐라가 12시 땡 쳐가지고 딱 도망가고 구두가 한 짝 남으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얘는 알거든요. 저 신데렐라가 아그네스라는 걸 알아요. 아그네스한테 가서 남은 구두 한 짝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해가지고 구두를 자기 발에 대보는데 택도 없어. 그 발가락 부분만 절단을 하면 어떻게든 들어갈 수 있을 법한 또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약간 희망 고문인 거예요. 근데 얘는 이미 돌았잖아요. 그래가지고 포스터처럼 뭐 동화에서는 어떻게 해가지고 뭐 구두에다가 발에라도 쑤셔 넣어보겠지만 기절하고 눈 뜨고 일어났더니
머리는 다 빠져있고 막 여기 막 침 범벅에다가 피 범벅으로 붕대에 감겨져 있고 근데 그 와중에 밖에서 막 나팔 소리가 들려. 왕자님 왔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여자들 다 나오세요. 이래서 얘는 또 나오려고 막 기어가다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가지고 코뼈 다 깨지고 이빨 다 나가고 그냥 진짜 그냥 정말 처참한 몰골이 되는데 그거를 아그네스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딱 바라보고 아휴 이렇게까지도 해야 되니? 라는 눈빛을 쏜 다음에 왕자가 갑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그 과부에게 두 딸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첫째 딸가 엘비라, 둘째 딸가 엘마라는 여동생이었는데 그 시대에 사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남미세 엄마와 외모 정병의 언니 밑에서 뭔가 많은 것을 깨우친 탓인지 굉장히 주체적으로 사는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그 엘마가 참다가 그 꼬라지가 된 언니를 보고 도저히 못 찾겠어서 야 우리 그냥 집 나가자. 가출해가지고 우리끼리라도 살자 이러고 데리고 나가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엔 주인공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엔딩으로 끝납니다. 제가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영화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일단 원작 신데렐라를 재해석했다는 부분이겠지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원작의 전체적인 어떤 구성을 크게 많이 뒤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A인 줄 알았지만 B라는 반전이 있었다. 그게 이번 리메이크의 핵심이지롱. 이런 식으로 아예 뭔가 파격적으로 간다기보다는 그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상이라든지 캐릭터들의 어떤 동기 같은 거를 좀 더 탄탄히 해가지고 그런 디테일을 건듦으로써 이 이야기가 전혀 다르게 보이게끔 한 영화를 보면 전반적으로 이야기 톤이 굉장히 기괴하고 잔혹하고 어둡잖아요. 그게 뭔가 이 이야기 자체를 새로 뭔가 이렇게 어둡게 꾸미려고 노력했다기보다 그냥 원래 있는 이야기에 이 사람이 어떻게 보여주려고 했냐, 어떻게 풀어내려고 했냐, 그냥 그 시점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확 바뀌는 듯 보이는 접근법이 굉장히 새로웠다. 사실 그렇게 원작을 리메이크할 때 가끔은 정말 좀 어떤 변형이나 재구성된 부분이 좀 인위적이다, 굉장히 과장됐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이야기가 좀 재밌어도 좀 내심 아쉽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원작의 그 맛을 잘 못 살린 느낌? 근데 이 영화는 그 원작의 전체적인 틀은 그대로 갖고 가면서도 주제를 완전히 바꾸는 간단한 듯 보이지만 은근히 또 생각해보면 어려운 것 같기도 해서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신데렐라를 포함해서 막 우리가 잘 아는 공주 왕자 이야기 따져보면 전반적으로 진짜 기괴하긴 하거든요. 요즘 현대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일단 무도회라는 거 그것만 봐도 아니 왕자가 자기 신부감 찾으려고 그냥 공개적인 오프라인 장소에서 품평회 하러 다니는 거잖아요. 그 시대상을 비판할 수 있게 되는 뭔가 꺼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배경이나 그런 이야기 자체가 바뀐 건 없잖아요. 어떤 시점의 변화를 통해서 그러게 생각해보니까 이 이야기 진짜 개빠졌잖아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게 이제 좀 재밌는 거죠. 근데 그게 정말 이질적일 정도로 과하다거나 너무 막 심하게 교훈적이라거나 하지 않고 그냥 진짜 그냥 냉정한 시선으로 이 이야기를 다시 바라보는 듯한 시도라서 재밌었다? 저는 뭔 생각까지 했냐면 이 감독님, 이 각본을 쓴 사람이 다른 고전 동화들도 이렇게 시리즈로 계속 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런 재해석 시리즈를. 그리고 두 번째 매력 포인트는 그 맥락으로 캐릭터들의 숨이 불어졌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신데렐라, 그러니까 아그네스 캐릭터가 정말 매력적이었는데 사실 제가 디즈니 짤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이거거든요. 약간 사실 신데렐라라고 하면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캐릭터잖아요. 뭔가 가난하고 고난에 빠져있지만 존버타다가 결국에는 왕자 만나가지고 인생 역전하는 이야기 이런 거에 약간 좀 상징으로 쓰이는 캐릭터잖아요. 마냥 그렇게 뭔가 수동적으로 자기에게 오는 로또를 기다리고 그동안 착하게 살았으니까 보상을 받아라 이런 개념으로 이제 그려지는 캐릭터가 아니라 이성적으로 냉철하고 뭔가 욕망을 과감없이 드러내는 모습으로 그려져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냥 신데렐라였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알던 그런 상징으로서의 신데렐라였다면 절대 생각하지도 행동하지도 않았을 모습을 막 보여주니까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저는. 신데렐라 얘기만 너무 많이 했으니까 어쨌든 영화 주인공인 엘비라 얘기도 좀 해보자면 너무 좀 안쓰러운 게 애는 착한데 처음부터 아예 그냥 타고나기를 악하고 비열하게 이렇게 묘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갈수록 이제 더 기괴해지고 독해지는 엘비라가 엄청 대비가 되면서 그녀를 둘러싼 사회가 너무나 지독했다. 네. 그리고 그런 엄마 언니를 보고 자란 동생, 아까 말했던 그 주체적인 동생도 그 동생으로부터 구원받는 엔딩이 이 영화의 세 번째 매력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신데렐라 원작에서는
신데렐라가 결국 왕자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로 끝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막 뭐 비둘기에게 누나를 파먹혔다 뭐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됐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혼자 남은 스텝시스터가 어떻게 이제 인생을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영화가 그런 그녀를 혼자 악몽 속에 영원히 가두지 않고 끝내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백마탄 왕자님은 없었지만 흑마탄 여동생이 와서 구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진짜 오히려 메시지를 탁 뇌리에 박았다고 생각해요. 기생충이 마지막에 여동생에 의해서 얘 몸속에서 이렇게 꺼내지거든요. 근데 그 모양이 진짜 약간 뱀 같기도 하고 살색인 것 같기도 하고 비슷한 모양새예요. 근데 그게 마지막에 까마귀들에게 막 쪼아먹히거든요. 장황하게 말하진 않고 있지만 결국은 다 조카라 정말 위안이 많이 됐다. 예. 결국 사회에 휘둘러 만신창이가 된 주인공을 혼자 내버려두지 않는 엔딩이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맥락에서 뭔가 자연스럽게 다른 영화하고 좀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서브스턴스. 왜냐면 이제 좀 주제라든지 소재가 좀 비슷한 부분이 있잖아요. 외모 정병이 와가지고 뇌절하다가 파멸을 받게 되는 주인공. 그러니까 뭔가 되게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식인데 그래서 막 어떤 사람들은 서브스턴스랑 비교했을 때 이 영화는? 이라고 말씀도 많이 하시고 서브스턴스랑 이 영화랑 둘 중에 뭐가 좋아요? 이렇게도 많이 여쭤보시던데 딱히 이 영화를 보면서 서브스턴스가 떠오르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 영화는 전반적으로 어쨌든 신데렐라라는 그 원작의 향이 굉장히 진하게 났었고 서브스턴스에 비해서는 사실 플롯이 좀 더 간단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서브스턴스는 뭐 장치도 되게 많고 캐릭터도 되게 복합적이고 그 상황 자체도 엄청 막 더 몰아치는 듯한 그런 게 더 강하고 긴장감을 더 줬다면 이번 영화는 그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플랫한 플롯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뭐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여자 주인공들이라든지 거기서 오는 좀 고어한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직관적으로 1차원적으로 그 둘을 비교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사실 딱히 막 연상이 되진 않았어요. 출발부터도 좀 달랐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서브스턴스에서는 찬란했던 젊은 시절로의 회귀, 그 어떤 젊음과 아름다움을 꿈꾼다면 어쨌든 어글리 시스터 엘비라는 결정적으로는 왕자와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자와의 수단으로서 아름다운 외모를 꿈꾸는데 그게 이제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것과 겹쳐가지고 더 이제 파멸로 몰고 되는 이런 식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조금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했고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저는 서브스턴스가 보고 난 후에 충격이 더 컸던 것 같긴 해요. 어글리 시스터는 사실 엔딩에서 좀 마무리를 잘 해줬던 것도 있었고 기본적으로 좀 인지하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충격이라든지 그런 게 또 덜했고 제가 느껴야 될 바도 완전히 명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서브스턴스는 그에 비해서 해석이 나뉘는 게 좀 재밌어요. 어떨까? 사람마다 느끼는 바가 다 일일이 조금씩이라도 다른 것이 좀 더 저한테는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서브스턴스를 봤을 때 이후에 뭔가 충격도 더 셌던 것 같아요. 단순히 더 이쪽 이미지가 더 고어해서가 아니고 이 고어함이 가지는 그 상징성이 저에게 좀 더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어글리 시스터는 정말 저렇게 보여지는 것도 다 좀 더 주제가 딱 와닿으면서 비극적으로만 느껴지는 수준이었다면 서브스턴스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지? 라는 생각이 좀 들 만큼 아사리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역겨웠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서브스턴스 리뷰 올렸을 때도 했던 말이지만 이 영화를 보고 꼴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실화이십니까? 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같은 영화를 보고도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감상이 다르구나 라는 여지가 있는 것이 진짜 신기하고 이상하면서도 한편으로 좀 흥미롭기도 했는데 어글리 시스터는 어떤 사람이 봐도 비슷한 감상을 느끼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면 완전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게 너무나 명확하고 심지어 그걸 원작이랑 비교하면 할수록 더 와닿기 때문에 근데 이 원작이 모르는 사람이 있는 원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굳이 비교하자면 어떤 처음 봤을 때 충격이라든지 좀 더 얘기할 때 재밌는 부분은 서브스턴스인 것 같은데 근데 개인적으로 어글리 시스터의 플롯이 조금 더 복잡했으면 재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지금 되게 정말 깔끔하게 딱 완성도 있게 딱 닫혀있긴 하지만 단순하게 흘렀던 게 가끔은 조금 아쉽기도 했었죠.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좀 무난한 단순했던 느낌이 투박했던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서 네. 어쨌든 영화는 재밌게 본 것 같습니다. 안녕.